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자꾸 행복주택이나 이런 공공임대에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닭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들이 주택 보유 의식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층 2030도 우리 지금 최근에 직장 가보면 이 아들 딸들이 직장 다니는 데 가면 누구는 뭐 올랐다 누구는 뭐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갖고 왜 나는 부동산이 없냐든 한탄도 하죠. 왜 나는 안 사줬냐 얘기하죠 분명히. 왜냐 다른 친구들은 자기가 1년 동안 벌은 것보다 집값 오른 게 훨씬 더 많거든요. 10년을 벌어도 못 번 거를 집값으로 다 올랐어요. 근데 자꾸 정부는 우리 엄마는 임대주택에 가래. 청약을 자꾸 하래. 공공임대에다가 되지도 않는 공공임대 자꾸 하래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여름 때 한더위에 그 강북구 가서 살았잖아요. 그래도 자기 한번 살아보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뭐 동북선도 빨리 착공식 하고 하잖아요. 강북권에 그래서 개발이 빨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도움이죠 뭐. 그래서 저는 그때 쇼를 한 번만 하지 말고 매년 여름마다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 저쪽에 가서 잠실도 강남도 한번 살아보고 뭐 좋은 데로 살아보고 강남에도 분명히 불편한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남이 집값 비싸다고 강남이 전부 투기자고 강남이 전부 나쁜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살아보고 저 강서구도 가서 금천구도 가고 강북구도 가고 뭐 서울의 전구 25개 구로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임기 중에. 현재 근데 부동산 시장에 11억 대축이 나오고 나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을 하지를 못해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자꾸 행복주택이나 이런 공공임대에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닭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들이 주택 보유 의식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층 2030도 우리 지금 최근에 직장 가보면 이 아들 딸들이 직장 다니는 데 가면 누구는 뭐 올랐다 누구는 뭐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갖고 왜 나는 부동산이 없냐든 한탄도 하죠. 왜 나는 안 사줬냐 얘기하죠 분명히. 왜냐 다른 친구들은 자기가 1년 동안 벌은 것보다 집값 오른 게 훨씬 더 많거든요. 10년을 벌어도 못 번 거를 집값으로 다 올랐어요. 근데 자꾸 정부는 우리 엄마는 임대주택에 가래. 청약을 자꾸 하래. 공공임대에다가 되지도 않는 공공임대 자꾸 하래요. 주택 보유의식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주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순환율이 9.4%밖에 안 된답니다. 태거율의 전체 세대수에서 태거 세대수를 나눈 값이 9.4%밖에 안 돼요. 거주 만족도도 안 좋다는 거예요. 좁은 집에서. 지금도 엄마 아빠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보면 방 한 칸에 내 집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나가서 독립해서 사는데 더 좁아요.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보면 순환율, 주택의 순환율 자체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요잖아요. 결국은 실수요자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까지도. 문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요가 못한다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유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게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집값이 잡힌다라고 정부가 좋아할지 몰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수요들은요. 이 수요들 때문에 지금 풍선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나마 최고급 학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군이 갖춰지고 초등학교 학군이 잘 갖춰진 지역들 특히. 왜냐? 이런 층들은 초등학생들이니까 대부분 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학교는 잘 갖춰진 지역들 그리고 교통이 좋은 지역들 역세권 지역에
아파트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런 수요들이 갖춰놓은 수요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정부는 수요를 자꾸 가두는지 없애려고 하는지 없어지지도 않는데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KB 선도 아파트 지수 상승률을 보면 지금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 버렸어요. 이 젊은 층들은 이 실수요자들은 그 동네 선도 아파트 50 지수는요. 그 동마다 대장주 아파트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젊은 층들의 수요층들은 대장 아파트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층은 대장 아파트들 제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거 뭐 이 우리 엄마들은 자식한테 뭐 잠실 주고 5단지가 살아라라고 얘기해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식들이 그가 살아요? 안 살아요. 옆에다가 차라리 리센츠가 살지.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도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고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투자자들도 신규 공급되는 게 없다 보니까 대장주 아파트들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리팍이 대장주 아파트로 반포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장주일 것 같아요? 새 아파트가 주변에 생기면 그게 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새 아파트가 언제 생겨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언제 생길 것 같습니까?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아파트 투자하면 대장주의 선호도보다 기존 아파트 선호도가 빨리 올랐어요. 역세권 더 이런 거 보면. 근데 대장주를 빨리 찾아요, 지금은. 왜냐? 예전에는 신규 아파트가 옆에 내 아파트가 새 거였으면 신규 아파트가 1년, 2년 지면 또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최소 5년, 10년은 안 생길 거라는 걸 예측하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대장주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투자자들 수요, 그리고 실거주 수요자들, 젊은 층들, 그 수요들을 자꾸 억제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억제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어젠가 그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 서울시장 보고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공급의 문제 너무 옥죄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뭐 권한은 지금 충분한데 너무 정부 눈치를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기나 잘하지. 자기도 잘했으면. 그 급식 문제인가요? 그때? 급식 문제로 그 사퇴했죠? 급식 문제만 잘 됐으면, 해결 잘 됐으면 한강 르네상스, 한강변 주택들은 뭐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거예요. 그때 망원동 사신 분 많잖아요. 망원동, 자양동, 뭐 이런 이제 한강 르네상스 6개 권역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아마 서울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다른 또 서울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자꾸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은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다 행복주택을 얘기해요. 행복주택도 공급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주택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박원순을 행복주택에 살게 해야 돼. 그런가?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느낀 대로 이야기. 네. 그래서 작년에 여름 때 한더위에 그 강북구 가서 살았잖아요. 그래도 자기 한번 살아보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뭐 동북선도 빨리 착공식 하고 하잖아요. 강북권에 그래서 개발이 빨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도움이죠, 뭐. 그래서 저는 그때 쇼를 한 번만 하지 말고 매년 여름마다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 저쪽에 가서 잠실도 강남도 한번 살아보고 뭐 좋은 데로 살아보고 강남에도 분명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남이 집값 비싸다고 강남이 전부 투기자고 강남이 전부 나쁜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살아보고 저 강서구도 가서 금천구도 가고 강북구도 가고 뭐 서울의 전구 25개 구로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임기 중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이런 계속 수요들을 억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전셋값이란 말이에요. 그 수요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은 지켜보자는 관망세로 지치는 사람들이 결국 전세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젊은 층들의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군 지역의 전셋값은 더더욱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학군 수요라든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도곡동 일대는 풍기 현상까지 있대요. 제가 그랬죠. 제가 저번주에도 그랬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형이 있는데 도곡동 쪽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얼마나 이런 현상이 급했으면 전화가 왔대요. 전세 나가라고. 근데 전세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대요. 집주인이 너무 급한 마음에 2년이 다 된 줄 아는 거지. 지금 그 형은 지금부터 벌써 1년 남았는데 초조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벌써부터. 지금 강남권의 도곡동 일대는요, 전세 풍기 현상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이겠죠. 왜냐? 우리가 갭 투자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갭 투자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2014, 15년도 이후부터는 갭 투자라고 다 알아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격차가 적으면 매수하는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2, 3억이면 살 수 있다는 심리가 계속해서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50%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살려고 해도 10억, 15억씩 있어야 되니까 사잖아요. 근데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매매가를 멈춰 있다면 다시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수요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펼치는 게 아니라, 어디 멀리 나간 게 아니라. 정부는 우리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 미국 가서 집을 사는지 외국 가서 집을 살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있는데 그 수요들이 억제되어 있는 수요가 다른 데로 분출할 거는 생각을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늑장 대응이다, 뒷북 행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40% 이하 때는 벌써 55%까지 오른 데도 많아요. 거의 전세가율이 전세가율 비율이 10%까지 오른 지역도 많습니다. 강북권도 80%대 전세가율이 6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0%대로 다시 올라가 있고, 특히 학군 지역들은 더더욱 많이 올라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이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투자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더더욱 기회가 되는 또 활로가 될 겁니다. 이걸 또 활용하는 투자법이 될 거 아니에요. 기회인 겁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가 내는 정책마다 우리가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기회일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